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김정우입니다. 현역 의사로서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선생님, 허리가 아파서 매일 파스를 붙이는데 괜찮은 거겠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허리가 욱신거리면 약국에 가서 파스를 사다 붙이고 또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붙이는 게 습관처럼 된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습관처럼 파스를 붙이는 행동이 오히려 여러분의 허리 건강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허리 통증이 있다고 무조건 파스를 붙이는 습관은 단순한 일시적 통증 완화를 넘어서 척추 디스크를 손상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무심코 해온 행동 하나가 어떻게 3년 안에 척추 디스크를 무너뜨리고 걷지도 못할 정도의 통증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파스를 매일 붙인 결과 오히려 허리가 더 나빠져 병원을 찾게 된 사례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어떤 환자는 처음엔 단순 근육통이었는데 3년 뒤엔 추술이 필요한 디스크 파열 상태까지 악화됐습니다. 문제는 파스가 아닙니다. 문제는 파스를 붙임으로써 통증의 원인을 무시하고 진짜 치료가 필요한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파스를 붙일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신호, 노년기 허리 통증의 진짜 원인, 그리고 건강하게 허리를 관리하는 실천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후반부에는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허리 통증 3단계 자가 진단법과 집에서 할 수 있는 5분 척추 강화 루틴도 공개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허리 통증은 대부분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파스를 붙이면 일시적으로 시원하고 통증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허리 통증의 상당수는 겉으로 드러나는 근육이 아니라 척추 내부 구조의 문제, 특히 디스크나 관절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4세 여성 환자분은 3년 전 처음 통증을 느꼈을 때 그냥 파스를 붙이고 지나갔습니다. 병원에 가는 건 귀찮고 약국에서 파스 사면 간편하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땐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까지 저린 증상이 심해졌고 결국 MRI에서 디스크가 심하게 탈출되어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처음 통증을 느꼈을 때 디스크가 약간 눌리는 초기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제대로 진단받고 생활 습관을 조정하거나 물리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시작했더라면 절대 수술까지 갈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매일 파스를 붙이면서 증상을 덮어두는 선택을 한 결과 진짜 원인은 계속 악화되었고 결국 수술이라는 부담스러운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죠. 파스의 효과는 국소 부위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멘톨 등의 성분으로 피부를 자극해 뇌가 일시적으로 통증을 덜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파스는 통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임시 마취제에 불과합니다.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는 이상 통증은 더 깊은 곳에서 계속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줄고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도 수분이 줄어들며 약해집니다. 이때 통증이 생겼다는 것은 단순 근육통보다 더 깊은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파스 하나 붙이면 되지 하고 넘긴다면 결국은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까지 저리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파스를 자주 붙인다는 건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몸은 통증이라는 신호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그걸 파스로 무시하고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자동차의 엔진 경고등이 켜졌는데 검은 테이프로 덮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차는 계속 달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엔진은 망가지고 맙니다.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를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안에서 고장은 커지고 회복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한번 손상된 디스크는 자연적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고령일수록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76세의 김순자 어르신이었습니다. 늘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오시는 분이었는데 첫 진료 당시에도 허리가 약간 뻐근하다고만 말씀하셨지 심각한 내색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진료 도중 엉덩이부터 무릎까지 당기고 저린 느낌이 든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허리 MRI를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4번과 5번 요추 사이에 디스크가 심하게 돌출되어 있었고 신경을 강하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오른쪽 다리 신경은 지속적으로 자극받은 상태였고 보존 치료만으로는 어렵고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죠. 김 어르신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셨습니다. 그냥 파스 붙이고 조심해서 지냈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라고 물으셨지요. 저는 물었습니다. 파스를 얼마나 자주 붙이셨어요?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거의 매일 붙였어요. 냉장고에 늘 쌓아두고 있었어요. 뻐근하면 그냥 붙였어요. 문제는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처음에 허리가 무겁고 당기는 느낌이 있었지만 파스를 붙이고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병원을 미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괜찮아진 것이 아니라 덜 느낀 것이었습니다. 통증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졌던 건 뇌가 외부 자극에 속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통증의 진짜 원인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어느 순간 신경까지 압박을 받으면서 다리까지 저리게 된 것입니다. 그 상태가 3개월 넘게 지속되었고 결국 수술이 아니면 더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이미 근육의 일부는 위축되어 있었고 회복까지 긴 재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김 어르신의 사례는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축소판입니다. 약국에서 손쉽게 살 수 있고 바르기만 하면 시원해지는 파스는 분명 유혹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치료가 아니라 무시의 도구가 되는 순간 뇌는 통증 신호를 무시하고 우리는 몸의 경고를 듣지 않게 됩니다. 통증은 고통스럽지만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경고 시스템입니다. 우리 몸에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죠. 그런데 그 신호를 파스로 덮는다면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을 더 깊게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척추 질환은 대부분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 느끼는 통증이 작고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매한 통증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하루 이틀의 파스가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날 김 어르신에게 해드린 말이 있습니다. 통증을 참고 넘긴 것이, 치료를 미룬 것이 결국 가장 큰 비용이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아프면 참지 않고 바로 병원 올게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꼭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허리가 아픈 당신, 매일 파스를 붙이고 있는 당신, 혹시 통증이 가라앉았다고 해서 괜찮다고 착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진짜 원인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는 퇴행성 디스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는 수분을 잃고 탄력도 줄어들며 점점 납작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무리한 활동을 하게 되면 디스크가 터지거나 찢어지기 쉬워집니다. 디스크는 원래 쿠션 역할을 하는 조직인데 이 쿠션이 납작해지고 갈라지면 뼈끼리 부딪히고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령층의 허리 통증 중 절반 이상은 이 퇴행성 디스크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척추 내부에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좁아지면 신경이 눌리면서 통증이 발생하죠. 이 병의 특징은 앉아 있을 때는 괜찮다가 걸을 때 통증이 심해지고 조금만 쉬면 다시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데 사실은 척추관이 좁아진 결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세 번째는 골반 틀어짐과 근육 약화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복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서 허리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자세가 구부정해지면서 골반이 비틀리고 허리뼈가 비정상적인 각도로 틀어지기 쉬워지죠.
이런 틀어짐은 한쪽 근육에만 과도한 부담을 주고 결과적으로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은 단순히 근육이 놀라서 아픈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파스를 붙이고 넘기다 보면 이런 심각한 문제를 겉으로만 덮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잠깐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병은 안에서 조용히 더 깊어지고 있는 셈이죠. 이제 우리는 허리 통증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그냥 파스로 넘겨도 되는 통증인가, 아니면 진짜 원인을 확인해야 하는 경고 신호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허리 통증이 생겼을 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건 병원에 가야 할 통증이다를 판단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자가 진단 기준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단순한 피로성 통증과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어느 정도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3일 이상 통증이 계속될 때입니다. 하루 이틀 무리한 뒤에 허리가 뻐근하거나 피로한 느낌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통증은 보통 하루 이틀 쉬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부위의 묵직한 통증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 근육 피로가 아니라 척추 내부 구조물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파스를 붙이고 나아지는 듯 보였다가 다시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 원인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다리까지 저리거나 당기는 통증이 동반될 때입니다. 허리 통증만 있을 땐 단순한 긴장성 통증일 수도 있지만 통증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신경이 눌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거나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이 압박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다리가 저리거나 걸으면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통증이 심해질 때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척추 디스크가 탈출되었을 때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순간적으로 복압이 올라가고 그 힘이 디스크를 더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허리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엉덩이와 다리로 찌릿하게 통증이 내려가는 느낌이 든다면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건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파스로 통증을 잠재우려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지금은 조금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정확한 원인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비유를 합니다. 통증을 파스로 덮는 건 새는 수도관에 테이프를 감아놓는 것과 같다. 잠깐은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은 물이 터지고 집이 젖는다. 허리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덮다 보면 결국 더 큰 수리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허리가 아프신가요? 위 3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내일 미루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병원에 가는 게 무섭고 비용이 부담되어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늦게 가면 치료가 더 어렵고 더 비쌉니다. 건강은 타이밍입니다. 허리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깊어지기 전에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파스는 전혀 쓰면 안 되는 걸까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선생님, 그럼 파스는 언제 써도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파스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중요한 건 그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파스를 써도 되는 경우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분명한 물리적 원인을 알고 있는 단기적 통증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한 경우 또는 갑자기 허리를 비틀어 근육이 놀란 경우처럼 명확한 원인이 있고 그로 인한 통증이 하루 이틀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파스를 붙여도 괜찮습니다. 이 경우에도 23일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둘째, 통증 부위가 피부나 근육층에 국한되어 있을 때입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해도 겉근육,
특히 허리 근육의 단순 뭉침이나 긴장으로 인한 통증이라면 일시적인 국소진 통제로서 파스가 도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사용은 제한적이어야 하고 동시에 스트레칭이나 자세 교정 같은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셋째, 물리치료나 약물치료와 병행하여 보조 용도로 사용할 때입니다.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허리에 염증이나 근육 경직이 있다는 판단하에 물리치료를 병행하면서 파스를 부위별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반대로 절대 파스를 붙이면 안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통증 부위가 명확하지 않고 범위가 점점 넓어질 때입니다. 이런 경우는 파스가 아니라 정밀 검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무작정 붙이기만 하면 증상을 더 은폐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두 번째, 파스를 붙였는데도 며칠 후 점점 통증이 심해질 때입니다. 파스를 붙였음에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아프고 당기고 저리는 느낌이 강해진다면 그건 뇌가 더는 속지 않는다는 의미이자 통증의 근원이 심부 구조로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다리 쪽으로 통증이 퍼지거나 저림, 감각 이상이 동반될 때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이 눌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경이 눌리는 상태에서 파스로 외부만 자극하면 오히려 신경 부위의 스트레스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신경은 섬세하고 민감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를 자극할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부위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파스를 붙이는 경우입니다. 파스는 약물이기 때문에 피부에 계속 붙이면 화학 성분이 누적되어 피부염, 발진,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피부가 얇고 건조하기 때문에 파스 성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도 허리 통증으로 오셨다가 허리에 생긴 피부 발진과 진물 때문에 먼저 치료를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파스를 너무 자주, 너무 오래 같은 부위에 붙이신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파스는 치료제가 아니라 보조제입니다. 사용해도 되는 타이밍과 상황이 따로 있으며 그 경계를 모르고 무작정 반복하다 보면 통증은 물론이고 피부 건강, 신경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파스 사용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오늘도 무심코 허리에 붙이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그 통증이 정말 파스 한 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종류인지 아니면 더 깊은 곳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꼭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파스를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허리 통증을 근본적으로 줄여주는 실제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도 생활 습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뼈와 관절,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 하나가 오랜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앉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파에 푹 꺼지듯 앉거나 바닥에 등 구부리고 기대어 앉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허리 디스크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통증을 유발합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엉덩이를 깊숙이 넣어 앉고 허리는 곧게 세운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발은 바닥에 단단히 붙이고 무릎은 엉덩이보다 약간 높거나 같은 높이가 좋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을 경우에는 30분마다 일어나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잘 때의 자세와 침구입니다.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허리가 꺼지면서 척추 정렬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너무 딱딱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 단단하면서도 몸의 곡선을 부드럽게 받쳐주는 매트리스가 필요합니다. 옆으로 누워 잘 때는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척추의 비틀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는 동안에도 허리가 편안하게 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리한 동작을 피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굽히는 대신 무릎을 굽혀야 하고 돌면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또 한쪽 어깨에만 가방을 매는 습관도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물건을 들고 이동할 땐 반드시 몸의 중심 가까이 붙여야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걷기는 허리 주변 근육을 자연스럽게 강화하고 척추에 적당한 자극을 주어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단 딱딱한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이나 고무 트랙 같은 쿠션감 있는 지면을 선택하고 편안한 운동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척추 건강이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팥으로 덮지 말고 몸을 움직여 해결하는 습관입니다. 제가 실제로 병원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분들께 추천드리는 운동 루틴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하루 5분 척추 강화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장비도 필요하지 않으며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꾸준히만 하신다면 약이나 파스 없이도 허리가 훨씬 가벼워지고 통증 빈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 무릎 당기기 1분. 먼저 등을 대고 바닥에 눕습니다. 무릎을 하나씩 들어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기세요. 양손으로 정강이를 감싸듯 잡고 10초간 유지합니다. 좌우 각각 3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허리 근육과 엉덩이 관절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2단계 고양이와 소자세 1분. 무릎과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네 발 자세를 만듭니다. 숨을 들이쉴 때 허리를 아래로 꺾으며 고개를 위로 듭니다. 소자세. 숨을 내쉴 때는 허리를 천천히 둥글게 말며 고개를 숙입니다. 고양이 자세. 이 동작을 5회 반복하면 척추의 유연성과 긴장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3단계 브릿지 자세 1분. 등을 대고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세우고 발을 바닥에 붙입니다. 양손은 옆에 두고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려 무릎 마이너스 골반 마이너스 어깨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듭니다. 5초간 유지 후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 동작을 5회에서 10회 반복합니다. 허리 근육뿐 아니라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근육까지 강화됩니다. 4단계 옆구리 늘리기 1분. 의자에 바르게 앉거나 선 상태에서 한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립니다. 몸통을 반대쪽으로 천천히 기울이며 옆구리를 늘려줍니다. 좌우 번갈아가며 5회 반복하세요. 이 동작은 허리 옆 근육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5단계 심호흡과 정리운동 1분. 바른 자세로 앉거나 서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합니다. 코로 3초 들이쉬고 입으로 6초 천천히 내쉬세요. 이 호흡을 5회 반복하면서 몸의 긴장을 정리합니다. 가벼운 어깨 돌리기와 허리 회전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무리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단 5분이지만 이 루틴을 일주일만 해도 허리가 부드러워지고 한 달이면 몸 전체의 밸런스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루틴을 매일 실천한 70대 환자분 중에는 몇 달 후 더 이상 파스를 붙지 않아도 될 정도로 통증이 줄어든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영상을 멈추고 바로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침대 옆 거실 바닥 매트 한 장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허리 통증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프니까 파스를 붙인다. 통증이 사라지면 괜찮은 줄 안다, 이런 단순한 판단이 사실은 병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노년기의 통증은 젊을 때와는 다릅니다. 통증이 경고등이자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자주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칩니다. 허리 통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걷는 일, 앉는 일, 자는 일. 우리 삶의 모든 기본적인 움직임은 허리 건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은 결코 파스 한 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읽는 것입니다. 파스를 붙이는 대신 내 몸이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하루 5분 루틴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너무 늦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85세에도 현역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꿔왔기 때문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통증을 대하는 태도, 자신의 몸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진짜 나이를 결정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통증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통증이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바뀌게 되었거든요. 이 말이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통증은 괴로움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쪽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내 몸의 친절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순간 삶은 다시 건강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허리 통증 때문에 무기력해지셨나요? 자꾸 무언가를 포기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작은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스를 붙이는 대신 나를 붙잡아주는 습관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강하고 회복력은 나이보다 습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과 실천의 동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허리가 아프시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하루 5분 스트레칭? 자세 바로잡기? 파스 대신 병원 진단받기? 생각으로만 그치지 말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작은 변화 하나를 남겨주세요. 저는 내일부터 침대에서 무릎 당기기 운동 시작할게요. 오늘 파스 대신 병원 예약했어요. 이런 짧은 문장이 여러분의 의지를 더 오래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알고 계신 허리 통증을 자주 호소하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무심코 넘기던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정보가 그분에겐 너무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 실천 가능한 루틴, 삶의 질을 높이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통증은 막아야 할 적이 아니라 돌봐야 할 신호입니다. 파스로 가리기보다 내 몸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짜 치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고 저는 또 다른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